밤에 화장실 가십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번 가세요? 아니면 2번 이상 가세요? 2번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10명 중 8명이 이미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분들 중 대부분이 전립선 증상이 나타난 지 평균 4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오십니다. 4년 동안 혼자 참으신 거예요. 우리 세대의 남성분들 참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때로는 건강을 해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습관, 특별한 약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없어요.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5가지 중에 3번째가 있습니다. 이 3번째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가 3만 명을 1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을 33%나 낮춰준다고 밝혀진 방법입니다. 그 3번째 방법이 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전립선이 뭔지 딱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호두알 만한 크기의 작은 샘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바로 감싸고 있어요. 집안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수도관이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늘게 나오죠.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얘 50대가 넘으면서 이 작은 샘이 조용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일입니다.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세요. 지금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세요? 2잔이세요? 아니면 3잔 이상이세요? 어느 쪽이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신경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은 탈수 상태예요.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이 진해집니다. 그 진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고 전립선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핵심이에요. 염증이 쌓이면 전립선이 더 부어오르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물을 안 마신다, 소변이 독해진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다, 전립선이 부푼다, 밤에 화장실을 간다. 이 악순환입니다. 미국 비뇨기 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인 그룹이 야간 화장실 횟수가 41% 감소했습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딱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200ml입니다. 종이컵 하나 분량이에요. 오전 중에 2컵에서 3컵, 점심 드시고 오후 4시까지 2컵에서 3컵. 이렇게 하루 6컵에서 8컵을 오후 4시 이전에 다 마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시고 국물 있는 음식도 가급적 줄여주세요. 커피와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으니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피해주세요. 비용은요, 0원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전직 공무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시느라 수면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가족들도 함께 힘드셨고요. 이것 하나 물 마시는 시간만 바꾸셨는데 한 달 만에 야간 화장실이 서너 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게 억울합니다라고요. 우리도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습관입니다. 식후 15분 걷기입니다.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등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밥 드시고 15분만 걸으세요. 고작 15분이 뭘 바꾸겠냐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자료를 보면 식후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한 60대 이상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비대증 증상 발생 위험이 35%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를 하면 골반 부위로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CRP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도계와 같아요.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CRP 수치가 낮아집니다. 전립선 염증을 직접 공략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점심 드시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저녁 드시고 같은 방법으로요. 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세요.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나 대형 마트 안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힘, 그 15분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은 오후 4시 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기. 두 번째, 식후 15분 걷기. 기억하시죠? 이 2가지만 해도 전립선 증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3번째가 있죠. 하버드대가 3만 명을 18년간 연구한 그 방법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먼저 4번째와 5번째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습관입니다. 냉장고 안에 이미 전립선 약이 있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 호르몬 조절이 달라지고 염증 반응이 달라지고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달라집니다. 우리 남성분들 식단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어느 쪽이든 전립선을 위해서라면 꼭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립선 세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이 성분의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시면 더욱 좋아요. 국제암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익힌 토마토를 드신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다음은 호박씨입니다. TV 보실 때 과자 대신 호박씨 드세요.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전립선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미네랄이에요.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잡아주고 전립선 조직을 안정시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어요. 마트 견과류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 속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성분입니다. 이상한 세포가 생기기 전에 미리 처리해주는 거예요.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붉은 고기, 가공육, 튀긴 음식, 그리고 술입니다. 딱 하나만 줄이신다면 저녁 술 1잔입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숙면이 전립선을 고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고 계신다면 전립선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낮 동안 손상된 전립선 세포를 수리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잠이 곧 치료입니다. 암역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남성들에 비해 진행성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잘 자기 위한 방법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목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 습관,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시면 야간 화장실이 줄고, 야간 화장실이 줄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전립선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물 시간 조절. 두 번째, 식후 걷기. 네 번째, 토마토와 호박씨와 브로콜리. 다섯 번째, 숙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하버드대가 3만 명을 18년간 연구한 그 방법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줄여야 한다고요. 전립선에 부담이 된다고요. 당연하죠?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유럽 빈뇨기 과학회지에 실린 하버드대학교 연구입니다. 3만 1,000명의 남성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예요. 결과가 어땠느냐?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3만 명, 18년, 33%.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 죽은 세포, 염증 유발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집안의 하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과 같아요. 이런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 우열이 생기고 만성 염증이 생기고 결국 전립선이 망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배출이 되면 전립선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또 성생활은 골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유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분과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위 행위도 의학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만약 성기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비뇨기과에 오세요. 요즘 치료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당당하게 오세요. 자, 이제 모든 5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오후 4시 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기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식후 15분 걷기입니다. 점심, 저녁 드시고 바로 일어나서 걸으세요. 세 번째,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하기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버드가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익힌 토마토, 호박씨, 브로콜리 자주 드시기입니다. 냉장고에 이미 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입니다. 잠이 곧 치료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 혹은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신 분들,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세요. 물 마시는 시간 하나만 바꿔도 야간 화장실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부터 전립선 문제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드셔보시고 이것저것 해보셨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대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죠. 그러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야간 화장실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낮에 활력이 생기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산책도 다시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일 좋습니다라고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해 일하느라 본인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이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편히 주무셔야 배우자분도 편히 주무십니다. 여러분이 기력이 있으셔야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인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분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주변의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